자, 결합의 극성. 결합의 극성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면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를 따질 때야. 이걸 따질 때 결합의 극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극성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건 없는 거야. 네. 자, 그리고 결합의 극성은 물질의 끓는 점과 관계없어요. 끓는 점과 관계없다. 자, 그러면 결합의 극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전기 음성도 먼저 한번 배워보자.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2단원에서 안 배웠지? 네. 안 배웠어요. 요거 3단원에서는 이 전기 음성도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전기 음성도는 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불러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다. 자, 요거는 자, 주기율표에서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이거든.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몇 개 전기음성도는 한번 외우도록 하자. 자, 네. 우리 여자들 화장한 다음에 화장 지울 때 폼클렌징 바른다 그러지? 네. 그거와 발음이 비슷해요. 자, 보자. 자, 폼클렌징 이렇게 외우자. 폼클렌징.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치? 폼클렌징 네.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보자. 이렇게 외우면 되게 편해요. 자, 음. 그랬을 때, 자, 요렇게 돼. 자, 그랬을 때 얘가 4.0이고 얘가 3.5. 그 다음에 얘는 3.0, 2.8, 2.5, 2.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뭘 따지는 거냐면 자, H2 같은 경우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야. 자, 우리 H2 공유결합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네. H는 이렇게 갖고 요 H는 이렇게 갖고 맞지? 네. 근데 얘네 두 개 다 전기음성도 즉 저 가운데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2.1로 똑같죠? 네. 그러면 전자의 치우침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요. 가운데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전자의 치우침이 없는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요. 무극성 결합. 자, 근데 HCl을 그려봐라 그러잖아. HCl. 그러면은 우리가 H하고 Cl을 놓고 가운데 두 개 Cl의 나머지는 Cl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이렇게 갔는데 얘는 2.1이고 얘는 3.0이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전자를 CL이 가깝게 끌어당기겠지. 네. 자, CL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져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됐다고 해봐. 자, 수소는 전자를 잃은 셈이야. 그치? 네.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이 생겨요. 전자의 치우침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전자는 수소는 잃은 셈이니까 플러스, 염소는 얻은 셈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끌려가는구나. 그리고 그 부분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떤 것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냐면 정기음성도 차가 얼마냐면 0이에요. 0. 자, 그러면 정기음성도 차이가 0이려면 대체로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을 할까? 어떤 원자끼리 결합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지. 네. 같은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 그랬으니까 자, 정금성도 차이가 0이려면 같은 비금속 간의 결합이면 0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H2, O2, N2, F2, Cl2, Br2, I2 이런 거는 모두 무극성 결합이겠지. 네. 네, 그런데 세 번째 극성 공유결합도 있어요.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은 정기음성도 차가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1.7보다 작아요. 그러면 자, 정기음성도 차이가 나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비금속 원자가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다른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야. 극성 결합은 CH4, CF4, CCl4, NH3, CO2, 자, H2O, BF3, 다 다른 원자끼리 결합해 있으니까 얘네는 극성 결합이겠지. 네. 그리고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온 결합은 자, 우리 이온 결합은 무엇과 무엇의 원자 간의 결합이라 그랬냐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라 그랬지. 네. 얘는 정기음성도 차가 1.7보다 커요. 자, 정기음성도 차가 1.7보다 큰 경우를 이온결합이라 하는데 자, 여기에 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어야 돼.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요거 한번 봐봐. 자, HF는 정기음성도 차가 얼마인지 한번 봐봐. 왼쪽에 의해서 4.0하고 2.1이니까 얼마니? 1.9. 1.9예요. 그런데 네.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왜 그럴까? 얘는 이온결합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잖아. H하고 F는 서로 비금속. 그래서 NaCl 또는 KCl, Na2O, 자 Al2O3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금속과 네. 비금속. 됐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결합의 이온성과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화합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한 것이 화합물이라 그랬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한 물질. 화합물에서는 100% 공유 결합만으로 돼 있거나 또는 이온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함께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 즉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조금이든 많이든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화합물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야. 네모 박스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게 전기 음성 X축이 전기 음성 도차. 그 다음에 여기가 100% 이온성.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온성. 거꾸로 여기는 0% 공유성. 여기가 100% 공유성.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딱 잘라보면, 요게 50%고, 여기도 50%일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1.7이에요. 정확하게. 자, 이 점을 중심으로. 자, HF는 여기에 있단 얘기야, HF. 자, 요 점이 1.9예요. 그런데 얘는 이온결합이 공유결합보다 더 많지? 네. 뭐가 내야? 네?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많지? 아니요. 뭐가 아니야 또?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많잖아. 야, 여기 공유결합은 50% 이상이잖아.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 100%. 네네. 그래서 얘는 네. 공유결합성이 이온결합성보다 많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ICL 같은 경우에도 ICL 이 경우에도 이온결합성이 ICL은 비금속 간의 결합인데도 저기에 이온결합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NaCl은 이 정도에 있어요. 여기도 봐봐. 공유성이 0은 아니지. 네. 이렇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항상 적든 많든 함께 같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결합의 극성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물질의 극성을 배울 거야 이제. 자, 물질의 극성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하기 전에 물질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관계 있니 없니?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근데 이 물질의 극성은 물질의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해요.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하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있지?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월등히 높아요. 이 끓는 점이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의 극성을 따질 때 선생님이 결합의 극성과 비교했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결합의 극성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무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잘 봐봐. 무극성 결합을 앞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어야 되지. 네. 그러면 같은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같은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는 무극성 결합을 하면서 물질도 무극성 물질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H2, O2, N2, F2, Cl2, Br2, I2 얘네는 결합도 무극성이지만 물질도 무극성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봐.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극성 결합을 하는데 무극성 물질이야. 그러면 이런 물질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면 분자 모양이 대칭이란 말은 또 뭐냐?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는 분자예요. 이런 분자. 이거는 극성이 소멸된다라고 하거든. 극성이 소멸이 돼요. 자, 그런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 자, CH4, CCl4, CF4, BF3, BCl3, CO2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은 극성이잖아.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을 했지. 그런데 물질이 무극성 물질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 CCl4 하나하고 BF3하고 CO2 요 세 가지를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뒤쪽에서 분자의 모양에서 나오겠지만 CCl4의 분자 구조는 자, 정사면체 구조 이렇게. 자, 정사면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C가 있어.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CL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존재하거든. 꼭지점에. 그러면 세민아 C하고 CL 중에 정형성도가 누가 더 크니? CL이 더 크잖아. CL은 네. 3.0이고 C 요거는 2.5니까. 그러면 전자가 CL 쪽으로 치우치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띠겠지. 네. 자, 마이너스 띄는 점은 CL이고 플러스를 띄는 점은 C야. 그러면 생각해봐. 저 네 점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전기의 가운데란 뜻이야. 거기는 탄소에 있잖아. 네. 그리고 탄소는 플러스의 중심이잖아. 네. 그래,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잖아. 그러면 무극성 물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BF3 그려보자. BF3는 자, 이렇게 평면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는데 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 중심에 B가 있어요. 그 다음 각 꼭지점에 F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F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의 중심은 풍소지. 네. 그 다음에 풍소는 플러스의 중심이잖아. 일치하잖아. 그 다음에 CO2를 그려볼 테니까 봐봐. CO2는 직선형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운데는 탄소지. 네. 근데 탄소는 또 플러스를 띠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중심과 플러스의 중심이 일치하면은 아 무극성 물질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극성 결합을 하면서 극성 물질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분자 모양이 비대칭이라고 불러요. 분자 모양이 비대칭인 물질. 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플러스 전하의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분자야. 이런 분자는 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 요거 기억해도 CH3Cl, CH2Cl2, CHCl3.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일부러 세 개를 쓴 것이 자, 저기 봐봐. 앞쪽에서는 C하고 결합한 H 4개, CH4, CCl4, CF4. 얘네는 4개가 똑같은 걸로 결합돼 있지. 네. 그러면 무극성 물질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바뀌잖아. CH3Cl 하나 바뀌었잖아.
그 다음에 CH2, Cl2 두 개 바뀌었지? 네. 이렇게 하나만 바뀌어도 극성물질이 돼요. 그 다음에 NH3, H2O, HCl 뭐 등등등 이게 다 극성물질인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요 세 개를 그려줄 거야. 요거 하나하고 요거하고 물하고 요 세 가지를 그려줄 텐데 자 CH2, Cl2는 자 요 구조는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구조다. 자 여기 잘 봐. 자, H를 이웃하게 루이스 구조로 그리고 CL을 이웃하게 그렸어.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은 거야. 대각선식으로 H, H, CL, CL 이렇게 놓은 거하고. 왜 그러냐면 얘네는 자 이제 정사면체 구조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봐. 요 정사면체 구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C가 있어. 그 다음에 자, 이 꼭지점에 어떤 곳이든지 H 두 개하고 CL 두 개를 놓을 거거든. 그러면 봐봐. 요거를 CL이라고 해보자. 요걸 CL이라고 해. 그리고 요걸 H라고 해봐. 이걸 바꿔도 똑같은 구조거든, 이거는. 그러면 얘는 H가 플러스를 띠지.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잖아. 그러면 플러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요 선분에 있지. 네. 그리고 CL이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띠겠지. 탄소는 생각할 필요 없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가운데는 여기잖아. 그래, 그 중심이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네. 극성물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H3도 선생님이 구조를 자 요렇게 정사면체 구조에서 봐봐. NH3 요 정사면체 구조에 중심에 N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야. 자 요렇게 돼. 자 그러면 얘가 전부 플러스를 띠고 얘가 마이너스를 띄어. 그러면 플러스의 가운데는 어디에 있니? 아래 평면 삼각형 아래. 가운데 네. 요점에 있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는 질소에 있잖아. 일치하지 않죠? 네. 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물도 그려보자. 물. 자, 물도 실제로 정사면체 구조에 자, 요 중심에 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가 이렇게 꼭지점에 비공유가 이렇게 있고 요 자리에 H, 요 자리에 H. 그러면 H가 플러스를 띠니까 플러스의 가운데는 요 선분에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산소에 있죠? 네. 봐봐 일치하지 않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 물질이라 부르는 거야. 플러스의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다. 알겠니? 네. 자, 그럼 물질의 극성까지도 끝났어요. 근데 결합의 극성에서 선생님이 쌍극자 모멘트 요 부분을 살짝 넘어갔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만 설명해 보자. 자, 거기에 자, 몇 페이지냐면 226페이지에 쌍극자 모멘트 나와 있죠. 물질의 극성 바로 위에. 네. 거기에 쌍극자 모멘트만 설명할 거야. 자, 한 분자 내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자, 한 분자가 이렇게 분자 하나가 있는데 이 분자에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갔지. 네. 이 거리를 R이라고 하잖아. 그럴 때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예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자, 뮤라고 표현할 때 요 값은 전하량 곱하기 거리 R을 곱한 거야. 요 값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자 뮤가 0이라고 해봐 0. 그러면 Q가 0이거나 R이 0인 경우지. 네. Q가 0인 경우는 뭐니? 전자에 치우침이 없는 거지. 네. 그리고 R이 0이라는 얘기는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무극성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U값이 0이 아니면은 이걸 극성결합이라고. 알겠지? 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은 무극성 물질이 되고 0이 아니면 극성 물질이 되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물질의 극성까지 다 설명했고 몇 페이지를 넘겼냐면 227페이지 넘겨봐봐. 거기 보면은 이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점 나오죠. 네. 자, 네 번째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 자, 이 차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극성 물질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아요. 물질에 잘 녹는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네. 그래, 물질의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녹고 무극성은 극성에 안 녹아. 안 섞인단 말이야. 그러면 물은 극성 물질이지. 네. 기름은 물과 안 섞이지. 네. 그러면 기름은 무극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래, 그 다음에 극성 물질은 전기장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 돼요.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잖아. 가까이 하면 모두 끌려와요. 극성 물질은 전기를 띤 물체가 대전체야. 플러스를 가까이 해도 끌려오고 마이너스를 가까이 해도 끌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자, 분자량이 비슷할 때 자,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채민아, 요거에 대한 실험이 그림으로 쭉 나와 있지, 거기에. 네. 그림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봐봐. 첫 번째, 자, 여기 봐봐. 여기는 물층이고, 여기는 CCl4, 사염화탄소야. 자, 이거 봐. 두 개가 안 섞였지? 네. 물하고 사염화탄소가 안 섞였으니까 사염화탄소는 무극성, 물은 극성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니? 밑에 있는 그래, 밑에 있는 게 물질이 당연히 더. 안 섞이면서 사염화탄소가 더 크잖아. 네. 근데 여기에다가 잘 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황산구리를 집어넣었어. 자, 황산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변해요. 자, 요게 물층이 푸른색으로 변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황산구리는 물에 녹았다는 뜻이지. 네. 왜냐면 물의 색이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으니까 황산구리는 물에 녹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황산구리는 물에 녹으니까 황산구리는 극성물질이네? 맞아요. 황산구리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있지. 아이오딘을 넣었어. 아이오딘 I2예요. I2. 아까 우리 배웠잖아. I2는 같은 원자간의 결합이니까 무극성 결합이지. 네. 그러면서 무극성 물질이 되겠지. 네.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냐면 아래층이 보라색으로 변해. 그러면 아이오딘은 사염화탄소에 녹지 물에는 안 녹는구나 이런 뜻이 되지.
네. 아, 그러니까 아이오딘은 무극성 물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그거야. 그 다음에, 자, 물하고 사용화탄소 있는 곳에 아이오딘하고 황산구를 동시에 집어넣어봐. 그러면 아이오딘은 사용화탄소에 녹아서 아래층은 보라색, 위층은 푸른색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보세요. 자, 전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분자가 마구잡이 배열돼 있지. 네. 근데 전기장을 딱 가하는 순간 분자 모양이 규칙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배열이 되죠.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한다는 뜻이야. 그 옆에 또 그림 보세요. 자, 아주 가늘게 액체를 흘려보내면서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어떻게 끌려왔지? 네. 그렇게 끌려오는 거는 극성물질, 끌려오지 않으면은 무극성물질. 알겠니? 네. 자, 플러스를 가까이 해도 끌려오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와. 또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더니 끌려오는데 플러스 쪽으로 해서 끌려오잖아.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표 한번 봐봐. 자, CH4 무극성 물질이에요. 분자량은 16이야. 끓는 점 봐봐. 마이너스 162도지. 네. 물의 분자량은 18. 근데 극성 물질이죠. 끓는 점은 100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자, 끓는 점은 극성 물질이 무극성보다 월등히 높다. 이거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의 극성까지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한 페이지 남았어. 분자의 모양을 따질 거야, 이제 분자의 모양. 자,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있지? 아주 잘 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봐봐.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요거? 109.5도네. 그리고 정사면체네. 그 다음에, 자, NH3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결합가? 요거 107도네. 삼각kul형인데 이렇게 그냥 바로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선생님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 루이스 구조식만 제대로 알면은 요거 분자 모양 무슨 모양 결합각은 몇 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자의 모양은 분자의 모양은 있지?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전자쌍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은 가까이 있으려고 할까? 멀리 있으려고 할까? 멀리. 당연히 멀리 있으려고 하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 네. 그래, 전자쌍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전자쌍은 공간에서 평면에서가 아니고 공간에서 가장 먼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이게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의 모양이 결정되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전자쌍은 두 가지 전자쌍이 있죠. 어떤 전자쌍과 어떤 전자쌍이 있지? 공유랑 공유와 비공유 아니야. 비공유? 공유 전자와 네. 비공유 전자쌍. 근데 그들 간의 반발력은 어떤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클까를 따져야 돼. 그래서 살펴보니까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아요.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커. 반발력.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커요. 이게 가장 커.
자,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간에서 차지하려는 부피가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공간에서 차지하려는 부피가 크니까 나머지들이 쪼그라들겠지. 네. 그러면서 결합각이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세 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개를 자, CH4부터 그림으로 봐봐. CH4는 중심이 C죠? 자, 전자쌍이 몇 쌍이니, C에? 자, 중심 원자가 갖는 전자쌍이 몇 쌍이냐고 물어봤잖아. 몇 네 쌍이야? 개. 네 그래, 개. 네 네. 쌍이잖아, 네 쌍. 근데 네 쌍인데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없잖아. 그러면 네. 얘네는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만 있어. 그 네 쌍 간의 반발력은 서로 똑같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쌍의 가장 먼 배치는 있지 공간상의 정사면체 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정사면체 배치에 중심의 탄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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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결합을 보니까 얘는 정사면체 구조죠. 네. 정사면체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결합각은 몇 도냐면 외워야 돼. 109.5도예요. 정사면체에 있으면. 자, 요게 CH4를 그린 거야. 그런데 NH3를 그려보자. N은 자, 이렇게 그려져요. 자, N의 전자쌍은 총 몇 쌍이니? 세 쌍. 세 쌍? 아, 네 쌍? 네 쌍이지. 네. 근데 그 중에 한 쌍이 비공유 전자쌍인 거지. 네. 그러면 있지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려는 부피가 더 커졌지 왼쪽보다. 네.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찌그러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N이 있고 요 위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큰 부피를 차지하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 밑에 꼭지점에 수소가 3개가 있죠. 네. 이건 무슨 형이야? 삼각뿔형이잖아. 그리고 요 결합각은 몇 도보다 작니? 109도보다는 그래, 109.5도보다 작아야 작아요? 돼. 그래서 107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물을 그려볼 거예요. 자, H2에는 O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중심 원자는 산소지요. 네. 산소가 하는 전자쌍 또 몇 쌍이니? 네 쌍. 몇 쌍 중에 비공유가 몇 쌍이야? 두 쌍. 그래, 그러면 얘도 총 네 쌍은 이렇게 자, 정사면체 구조 중에 중심에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군데 있어. 정사면체 꼭지점에. 자, 얘네들 부피가 되게 크니까 수소하고 수소는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결합각은 자, 요거는 무슨 형이야? 구분형이지. 자, 분자 모양이 왜 구분형이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구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합각은 몇 도보다 작아야 될까? 107도보다 107도보다는 작죠? 네. 그래서 104.5도를 갖더라고요. 됐니? 네. 요 세 개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 하나가 나와 있지. 네. 자, 6쌍하고 5쌍은 학교에서 만약 배운다면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6쌍, 5쌍은 설명 안 해요. 4쌍부터 설명할 건데, 자,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표를 그릴 거야, 선생님도. 자, 이거 보자. 자, 표를 그려줄 텐데, 표에 위에 이게 중요해요, 요게. 자, 단, 이중, 삼중 결합의 전자쌍은 이중, 삼중 결합 전자쌍은 한 쌍으로 취급한다. 어디에서만? 분자 모양에서 따질 때만. 분자 모양과 결합각을 따질 때만. 각을 따질 때만. 다른 때는 무조건 2쌍, 3쌍인데 분자의 모양과 결합각을 따질 때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전자쌍 한 쌍으로 취급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수. 그 다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 그 다음 기하구조. 결합각.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거기에서 네 쌍인데 비공유가 0이잖아? 그러면 정사면체형. 그냥 사면체형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109.5도. 자, 109.5도를 갖는 게 CCl4, CF4, NH4 플러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어요. CH4도 마찬가지겠지. 네. 자, 여기다 하나 더 써봐. CH4. 자, 그러면 얘네들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잘 봐봐. CCl4. 자, 바깥에 있는 원자들은 오켓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생략해. 중심만 봐봐. CF4.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자, 그리고 이온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CH4. 이렇게 되거든. 자, 중심 봐봐, 중심. 중심만 보는 거야. 중심을 보면 네 쌍의 전자쌍 가지고 있는데 네 쌍이 모두 공유만 있죠? 네. 비공유 없잖아. 그래, 그러면 모두 얘는 정사면체 109.5도를 가져요. 똑같단 말이야, 결합각은. 그리고 분자 모양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네 쌍 중에 한 쌍이 비공유 전자쌍이면은 삼각뿔이 돼요. 자, 그리고 107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NH3, PCl3, H3O 플러스, 자,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봐. 얘만 107도야, 얘만. 앞에 쓴 쟤만 107도인데, 얘는 107에 가깝다는 뜻이야. 완전히 107도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NH3, PCl3, H3O 플러스의 중시각은 모두 똑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쟤네들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거든. 이 세 개 공통점 봐봐. 얘 중심이야, 얘가 중심이야. 자, 얘네는 전자쌍이 총 4쌍인데 그 중에 비공이 하나잖아. 네. 똑같지? 네. 그래. 그래서 얘네는 모두 분자 모양은 삼각뿔형 맞아요. 그런데 결합각은 107도야. 근데 얘가 정확히 107도, 이 두 개는 107에 가깝다야. 근데 이 셋 중에 있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셋 중에 결합각은 누가 제일 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요 문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학교에 주관식으로 나왔었다. 이 결합각은 어떻게 변할까? 자, 중심 원자나 주변 원자가 변하면 결합각이 변해요. 그런데 있지?
전기 음성도가 중심 원자가 크면 전자쌍이 중심 원자 쪽으로 가까워지지. 네. 그러면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가까워지면 전자 간의 거리도 가까워지지. 네. 그러면 결합각은 어때? 더 커져야지. 네. 전자가 더 멀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합각이 커져요. 알겠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PCl, CL, CL하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쌍이 CL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져. 전기음성도가 CL이 크니까. 근데 H2O 봐봐. H3O 플러스. 자, 여기에선 전자쌍이 이쪽으로 가까워져. 이렇게. O 쪽으로. 그러면 자, 나한테서 멀리 있는 전자는 어때? 전자 간의 거리가 멀겠지. 그러면 결합각이 좀 작아져요. 근데 산소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 그럼 결합각이 커진단 말이야. 그 밑에 설명 나와 있어. 알겠죠? 네. 이게 한 쌍인 경우야. 그러면 두 쌍인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는 역시 지우고. 자, 두 쌍인 경우. 구분형. 자, 구분형에 해당하는 건 104.5도. 여기에서도 H2O만 정확히 104.5도. H2S, H2SE, NH2- 이런 것들은 104.5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얘네들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HOS, H, HO, SH, HSE, H, NH2-. 자, 여기 요거 봐봐. 4개 봐봐. 4개. 자, 중심 원자만 보면 돼요. 자, 전자쌍 총 4쌍인데 비공유가 2쌍이 있지? 네. 그럼 모두 구분형이 돼요. 자, 그 다음 중심 원자가 갖는 전자쌍이 이제 3쌍의 0이잖아. 평면삼각형. 자, 평면삼각형은 약 120도를 가져요. 그 중에 BF3, BCl3, 그 다음에 HCHO, C2H4,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BF3, BCl3, 그 다음에 HCHO, 그 다음에 C2H4. 자, 이렇게 되거든. 중심은 여기 B만 보면 돼, B. 3의 0이지? 네. 여기도 중심 봐봐. 3의 0이죠? 네. 여기 중심은 C인데, 요거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요게 이중결합이지? 네. 이중결합은 분자 모양하고 결합각을 따질 때는 한 쌍으로 취급해. 음. 그러니까 3의 0인 거지, 3의 0. 네. 그러면 얘는 평면삼각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옆에도 봐봐. 중심이 요게 될 수도 있고 중심이 2개죠. 요게 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평면삼각형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셈이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네. 그러면 평면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2개가 연결되어 있잖아.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중심을 보면 돼. 자, 이 중에 요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3의 1인 거. 이것도 구분형이 되거든. 자, 세타는 120도보다 작아져요. 거기에 O3, SO2 요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3의 1인 거. 자, 근데 저 3의 1인 것도 있지.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은 똑같아요. O3는 이렇게 그려져. 자, 봐봐. 이렇게 되거든. 중심 봐봐, 중심. 이중결합은 전자쌍 한 쌍으로 취급하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중에 비공이 하나죠? 네.
SO2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거든. 요 S 봐봐, 요 S. 세상에 하나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러면 구분형이 돼. 그래서 S를 중심으로 이렇게 O와 O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 120도보다 작아 이런 뜻이야. 왜냐면 여기에 비공유가 하나 있으니까 이놈이 이걸 밀어내는 게 더 크지? 네. 그래서 정확히 삼각형, 정삼각형이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삼각형에서 120도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2에 0인 게 있어요. 요거는 직선형. 직선형에 180도 이렇게 나와.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BCl2, BeF2, 그 다음에 CO2, HCN, C2H2 요것들이 모두 자 직선형이다. 자, 그러면 저거 그림 그려줄 테니까 봐봐. BCl2, BF2,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HCN, 자, 그 다음에 C2H2. 자, 여기 봐봐. 중심 얘죠? 네. 둘의 0이고 얘도 둘의 0이고 얘는 이중결합인데 한 쌍으로 취급하니까 둘의 0. 그 다음에 얘도 요게 중심인데 오른쪽은 세 쌍이 있죠? 네. 그런데 삼중결합도 한 쌍으로 취급하니까 둘의 0. 얘는 중심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얘는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직선형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네. 이게 다 180도 직선형이란 뜻이야. 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을 제대로만 그린다면 분자의 모양과 결합각 모두 예측이 가능하지. 네. 그리고 자 아주 옛날에 카이스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야. 자, 잘 봐. 자, 여기에서 자, 요게 자, 요것도 이렇게 그릴까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CH3COH죠? 네. 그럴 때 요각이 알파, 요각이 베타, 요각이 감마. 알파는 몇 도이고 베타는 몇 도이고 감마는 몇 도일까?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알파는 몇 도니? 9.5도? 109.5도예요. 왜 109.5도냐면 요거 중심이 얘니까 내 쌍의 0이죠. 그러면 저 왼쪽 표에 4의 0으로 가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옆에 탄소는 요게 중심이죠. 네. 그러면 몇으로 가야 돼? 3의 0. 그렇지. 3의 0으로 가니까 약 120도. 그 다음에 요각은 몇 도니? 이게 중심이죠. 네. 몇 도? 180도. 거봐. 그래서 틀리는 거야. 왜 틀렸는지 알아? 요 오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생략돼 있는데 그거 너 생각도 안 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4의 2니까 4의 구분형 104.5도 이 정도가 된다. 네. 이게 실제로 카이스트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미노산의 구조를 선생님이 한번 또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알파, 요거 베타, 요거 감마, 요걸 세타라고 해보자. 여기서 결합각이 4개가 나와. 알파는 아까하고 똑같죠? 109.5도죠. 네. 베타는 역시 120도죠. 네. 자, 감마는 104.5도예요. 그치? 여기에 점 찍어야 돼, 이렇게. 여기도 점은 원래 있어. 근데 질소도 여기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중심에 몇 쌍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죠. 네. 몇 쌍 중에 하나니까 삼각부령. 그래서 세타는 107도에 가깝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도 찍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된다. 네. 알겠니? 네. 그러면 채민아 3단원 전체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입니다. 없어요? 네. 자, 이거 근데 봐. 그 자, 우리 예시는 3단원도 다 끝났는데 이제 채민이가 야, 외우고 이렇게 있는 게 더, 어? 뭐? 중간에 끊겼다. 네. 뭐라 그랬는데? 예시를 다 외우고 있는 게 편한지. 야, 이거 예시를 어떻게 너 이거 다 외울래? 그리는 거 요거 딱 그릴 줄만 알면 되지 않아? 아까 선생님처럼? 네. 그 바로 그리는 걸 그려주는 많이, 거. 네. 그래, 이걸 알아야지. 4의 0, 4의 1, 4의 2, 3의 0, 2의 음, 0. 그리고 그게, 자, 여기에서 요거는, 자, 입체형이지만 요거는 전부 평면형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H2O2가 있어. 음, H2O2는 입체형이에요. 네. 자, 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봐봐. 자, 요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에 H, O, O, 여기에 H.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떠 있지, 여기에서. 네. 그래서 입체형이 되는 거야. 요 세 개는 음, 평면형에 있어. 네. 분형이니까 평면형인데 그 하나가 떠 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3단원을 모두 끝냈으니까 이제 채민이가 이 부분을 오늘 배운 것까지 잘 외우고 이제 네. 문제를 조금 다룬 다음에 4단원을 넘어갈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보내준 내신 대비 일반 풀고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4단원을 좀 할까. 근데 3단원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다 까먹어. 네. 그러니까 외운 거를 조금이라도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외우고 해주세요.